여러분, 해외여행을 하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한 적 있으신가요? 독일에서 온 마리아는 아시아 여행을 결심하며 중국과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넷과 여행 책자에서 본 사진들은 그녀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죠. 하지만 여행은 언제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마리아는 중국의 활기찬 거리와 전통적인 분위기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그녀는 혼란스러운 현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택시를 타려 했지만 승차 거부가 이어졌고 겨우 택시에 올라타도 운전기사는 불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신호등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일조차 위험하게 느껴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끼리 언성을 높이며 다투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한 번은 좁은 골목에서 두 여성이 서로의 머리채를 잡고 거친 말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위의 행인들은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일부는 오히려 스마트폰을 꺼내 촬영하기 바빴습니다. 한 여성은 상대방의 옷을 잡아당기며 찢어버렸고 마리아는 충격과 함께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곳은 왜 이렇게 감정이 격해지는 걸까? 그녀는 스스로에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은 계속되었고 마리아는 중국의 웅장한 자금성과 만리장성을 방문하며 역사와 문화를 느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거리에서 본 그 장면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마리아는 다음 여정지인 한국으로 떠나기 위해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선 그녀는 깔끔하고 정돈된 공항의 모습에 먼저 놀랐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미소를 띠며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영어 표지판과 전광판 덕분에 길을 찾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확실히 분위기가 다르네. 수화물을 찾고 공항을 나서며 마리아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정류장에 질서정연하게 줄을 선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고 그 모습은 마리아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습니다. 택시를 타기 전 그녀는 순간적으로 베이징에서의 경험이 떠올라 불안했지만 한국의 택시 기사는 친절하게 목적지를 물으며 미터기를 정확히 작동시켰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은 교통 신호를 잘 지키며 질서 있게 움직였고 마리아는 창밖의 서울 풍경을 여유롭게 감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전혀 예상치 못한 사건을 한국에서도 겪게 됩니다. 이번엔 그 사건이 그녀의 여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서울 도심에 도착한 마리아는 명동의 번화가를 걸으며 활기찬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거리에는 쇼핑을 즐기는 사람들, 맛집을 찾아다니는 관광객들, 그리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는 연인들로 가득했습니다. 반짝이는 간판과 거리 공연까지 더해져 명동은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듯한 곳이었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점점 커지는 고성이 들려왔습니다. 마리아는 놀란 눈으로 소리가 난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곧 그녀의 눈앞에 믿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두 명의 여성이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에게 달려들며 격렬하게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 여성은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었고 다른 여성은 그녀의 옷을 잡아당기며 크게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은 일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일부는 그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야? 마리아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곧 한국의 다른 시민들이 보인 반응에 더욱 놀라게 되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은 다가가 싸움을 말리려 했고 근처의 상점 직원은 경찰에 신속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몇 행인들도 다가가 두 여성을 떼어놓으려 애썼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진 않으셨나요? 싸움이 멈춘 뒤 한 남성이 다친 여성에게 다가가 걱정 어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수습하고 서로를 돕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자 상황은 빠르게 정리되었고 사람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마리아는 여전히 놀란 마음을 진정시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장면을 목격했지만 한국인들의 신속한 대응과 이웃을 걱정하는 모습은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곳에서는 다투는 일도 있지만 사람들의 따뜻함은 금방 느껴지네. 그녀는 그렇게 생각하며 발걸음을 다시 옮겼습니다. 이제 그녀의 한국 여행은 막 시작되었고 앞으로 더 많은 놀라움과 감동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후 마리아는 한 유명한 전통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골목마다 풍기는 맛있는 냄새와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그녀를 반겼죠. 처음엔 낯선 음식들이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상인들은 친절하게 음식을 설명해주며 시식을 권했습니다.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한국의 전통 떡이에요. 상인의 따뜻한 미소에 마리아는 용기를 내어 한 입 베어 물었고 쫄깃하고 달콤한 맛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의 배려였습니다. 좁은 골목에서 서로 양보하며 길을 터주는 모습, 무거운 짐을 든 어르신을 도와주는 젊은이들. 그 모습들은 그녀가 중국에서 느꼈던 무질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음 날 마리아는 서울의 지하철을 타고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은 깔끔했고 곳곳에 영어 안내문이 있어 외국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선 길을 잃을 걱정이 없겠어. 그녀는 안심하며 열차에 올랐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마리아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자리에 앉은 젊은이가 힘들어 보이는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이런 배려가 몸에 배어 있다니 정말 대단해.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한 마리아는 고풍스러운 한옥 건물과 아름다운 정원에 감탄했습니다. 전통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모습도 무척 인상적이었죠. 관광객을 상대로 한 문화 해설 프로그램도 마련되어 있어 마리아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해설사는 유창한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하며 마리아의 질문에도 성심껏 대답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그녀에게 점점 더 큰 감동을 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감동이 절정에 이른 건 우연히 겪은 작은 사건 덕분이었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친 마리아는 근처의 전통 찻집을 찾았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아늑한 공간에 들어서자 은은한 한방차 향이 그녀를 반겼습니다. 직원은 정성스럽게 차를 준비하며 한국의 전통차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차는 대추차인데 몸을 따뜻하게 해주고 피로 회복에도 좋아요. 마리아는 따뜻한 찻잔을 손에 감싸 쥐며 한 모금 머금었습니다. 달콤하면서도 진한 대추의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이렇게 작은 순간에도 정성이 담겨 있구나. 그녀는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내다보던 그녀는 길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봤습니다.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기념사진을 찍는 커플, 손을 맞잡고 경복궁을 거니는 가족들,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시민들. 마리아는 그 평온하고 따뜻한 분위기에 마음이 한층 더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아는 숙소 근처의 작은 식당을 찾았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던 그녀에게 식당 주인은 다정한 미소로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이신가 봐요? 매운 음식 괜찮으세요? 마리아가 망설이자 주인은 불고기와 된장찌개를 추천했습니다. 이건 누구나 좋아하는 한국의 전통 음식이에요. 주인의 추천대로 주문한 음식은 금세 식탁 위에 차려졌습니다. 불고기의 달콤하고 짭짤한 맛과 된장찌개의 구수한 향이 마리아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식당의 작은 TV에서는 한국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은 식사를 하며 드라마에 몰입해 웃고 때론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일상 속 정서와 따뜻한 유대감이 그대로 전해져 오는 듯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마리아는 결제를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주인은 계산서 대신 작은 접시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후식으로 식혜 한 잔 드셔보세요. 달콤하고 시원한 식혜를 한 모금 마시자 그녀는 식당 주인의 배려에 다시 한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리아는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에 오르며 서울의 전경을 내려다봤습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과 한강의 유유한 흐름이 어우러진 모습은 그녀에게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전망대에서 사진을 찍고 난 후 마리아는 잠시 타워 주변을 산책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한 아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당황한 듯 주위를 살폈고 마리아는 무슨 일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아이가 넘어졌나 봐. 주변 사람들도 상황을 지켜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내 한 청년이 다가가 아이를 달랬습니다.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고 괜찮냐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다친 데는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는 그 따뜻한 광경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국에서는 낯선 사람조차도 서로를 돕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이곳의 문화가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친절을 넘어 사람들 사이의 진정한 배려와 연대감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리아는 숙소에 돌아와 하루를 되돌아보며 작은 일기장에 기록을 남겼습니다. 오늘 나는 또 한 번 한국의 따뜻함을 느꼈다. 여기 사람들은 서로를 진심으로 배려하고 낯선 이에게도 마음을 여는데 주저함이 없다. 이곳에서는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환영받는 손님이 된 기분이다. 마리아는 한국에서의 남은 일정이 더욱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몰랐습니다. 곧 그녀의 마음에 더 깊은 인상을 남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며칠간 서울을 여행하며 한국의 질서정연함과 배려, 깊은 문화를 경험한 마리아는 이제 한국이 주는 편안함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곧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어느 날 마리아는 남산타워를 방문하기 위해 호텔을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남산 케이블카가 있는 역에 도착했지만 정류장으로 향하던 중 스마트폰이 사라진 것을 깨달았습니다. 설마. 그녀는 당황한 채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확인했지만 휴대전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도시에선 소매치기가 흔하다고 하던데. 중국에서 경험했던 혼잡한 거리와 불친절한 분위기가 떠오르며 그녀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을 분실했다는 사실보다 낯선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곧 근처에 지하철 보안 요원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다가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그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선 잃어버린 물건이 종종 찾아집니다. 함께 확인해 봅시다. 요원은 곧장 무전기를 이용해 상황을 전하고 분실물 센터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30분도 채 되지 않아 마리아의 스마트폰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지하철 좌석 위에 놓인 스마트폰을 발견하고 역무원에게 바로 전달했던 것이었어요. 그녀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감사 인사를 전하며 스마트폰을 돌려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마리아는 한국의 시민의식과 사회적 신뢰가 얼마나 깊은지 몸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신속하고 친절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그녀는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험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리아는 한강공원을 산책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가족과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 그리고 저마다의 방식으로 여유를 만끽하는 모습이 마리아에게 평온함을 선사했습니다. 그때 근처에서 한 아이가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지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곧 부모가 달려와 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곧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아이의 상태를 살피며 도와주려는 것이었습니다. 한 청년은
아이의 상태를 걱정스레 물었고 또 다른 이는 근처에 응급처치 키트를 건넸습니다. 이웃을 돕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듯 보이는 그들의 모습은 마리아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한국에서는 남을 돕는 것이 습관처럼 배어 있는 걸까? 그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중국에서 겪었던 무관심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은 타인을 존중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리아에게 한국은 그저 여행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경험한 친절과 따뜻함은 그녀의 마음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마리아의 한국 여행은 어느덧 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어떤 여행보다도 깊이 있는 경험을 하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중국에서의 혼란스럽고 복잡한 경험은 여전히 기억에 남았지만 한국에서 느낀 질서와 배려가 그 기억을 따뜻하게 감싸주고 있었죠. 마지막 날 마리아는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고즈넉한 한옥 사이를 걷다 보니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찻집에 들러 전통차 한 잔을 마시며 그녀는 여행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이곳에선 사람들의 작은 배려가 일상이구나.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던 젊은이, 스마트폰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보안 요원, 그리고 자전거를 타다 넘어진 아이를 걱정하던 사람들까지. 마리아는 이 모든 장면들이 머릿속에 생생히 그려졌습니다. 그녀는 유럽에서도 많은 나라를 여행했지만 이렇게까지 사람들의 따뜻함을 직접적으로 느낀 경험은 드물었습니다. 한국의 친절은 단순한 형식적 인사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였어요. 그것은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고 마리아는 그 가치를 깊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밤, 마리아는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즐겼습니다. 창밖으로는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따뜻한 감정이 마음속에 가득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독일로 돌아가면 이 모든 경험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그녀는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한국에서의 이야기를 들려줄 생각에 설렜습니다. 무질서했던 중국의 거리와는 달리 한국의 질서정연한 문화와 사람들의 친절함이 얼마나 큰 감동을 주었는지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나는 순간에도 마리아의 마음속엔 감사와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이 땅을 찾아와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한국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야.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곳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창밖의 구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여행은 단순히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의 사람들과 문화를 통해 새로운 시각을 얻는 기회입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대와 배려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K 감동 탐험입니다.